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소설가 A씨가 쓴 무협 소설. 불법으로 복제돼 온라인에서 파일 형태로 유통되는데요. 화가 난 소설가 A씨는 자신의 소설을 다운로드받은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네티즌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네티즌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기획소송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소설 또 영화 이런 게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돼서 어떤 지적 재산권을 침해받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저작권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소설을 쓴 사람의 합의금 장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이 합의금 장사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의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뭐 복제하거나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을 하거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허락을 받은 경우 그러한 조건을 벗어나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되는데 저작권법 위반죄는 대부분이 이 친고죄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됩니다. 네. 예, 만약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또 별도로 민사적으로는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라는 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이러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끝내 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사람들은 그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비용도 들고 번거로움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이 좀 희박한 다수의 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합의금 장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이제 이른바 그 합의금 장사 네네. 이거 한 유형일 것 같은데 그럼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 판결을 했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려면은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 그리고 실질적인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각하 판결을 하고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위법하다고 봐서 각하 판결을 내려진 겁니다. 네. 형식적인 요건이 위법하다. 그럼 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처음에 원고가 자신의 그 소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건 피고들이 1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이제 피고들에게 도달된 이후에 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들 중에 60명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판결시까지 남아있는 피고들은 한 56명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다수의 상대방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재판을 하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이러한 공동소송이 언제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송이 가능하려면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관해서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이 쟁점이 공통이 되는 그런 경우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에 의해서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116명의 피고들 사이에는 구체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법원이 본 겁니다. 즉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116명의 피고들을 각자 다른 시간과 뭐 다른 장소에서 또 서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소설가는 소송 대리인 사무실 연락처까지 적어두면서 이 합의를 하면 소송을 취하겠다라고 이 소장에 기재를 했고 실제로도 60명과는 개별 접촉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아낸 후에 바로 소송을 취하했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공동소송제도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변호사의 도움 말씀이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